예, 우선 질의 앞서서 유해진 증인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유해진 증인한테 끝나면 제가 몇 분께 공동의 질의를 할 겁니다. 이봉학 증인과 김명식 증인, 박규석 증인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 과장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유해진 증인께서는 참사 초기에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정언을 해주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방 무전을 살펴보니까 당시 유해진 증인께서만 유독 2단계로 빨리 올려야 된다. 그리고 역량을 총동원해라. 이런 무전들을 계속 때리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만 내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네. 설명 나중에 해주시고요. 네, 그런 내용을 했던 만큼 참사 초기의 상황이 대단히 어려웠던 상황으로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아, 들어가 주셔도 일단은 답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네, 말씀하시. PPT를 보여주시면요, 제가 왜 유해진 증인께 이 PPT 이번 참사가 왜 이렇게 대응이 제대로 안 됐을까 제가 고민했을 때 참사 상황 보고서, 초기 상황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빨간색 테두리를 쳐놨는데요, 45분, 48분, 54분 등에 보고됐는데 대다수가 CPR 환자 15명 상황 또는 인명피해 없고 한 20명 정도 된다라는 정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고가 됐냐면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방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청, 서울시, 응급의료센터, 소방청, 경찰청, 대통령실, 행안부 대략 한 4, 50분에 걸쳐서 이게 퍼져나갑니다. 우선 왜 이렇게 일시에 상황이 전파되지 않고 띄엄띄엄 되는가는 별건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초기 인명피해 CPR 15명 이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유해진 정인께서도 정언을 해주셨지만 대단히 참담한 상황이고 대규모 인력이 동원돼야 될 상황인지를 현장에서 충분히 아는데도, 다음 PPT 보시면요, 상황 전파와 현실이 너무 괴리돼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초기 상황 전파를 15명 CPR 이게 아니라요, 야 159명 사망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당일 실제 조치하고 앞당길 수 있는 조치가 확연히 다릅니다. 예,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코드 레드로 갈 수 있는 걸 1시간 가까이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대응 3단계를 낼 수도 있고요. 총괄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시발점이 초기 상황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전파가 제대로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유해진 정인한테 정을 들었던 거고, 조금 있다가 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 이 부분은 경찰과 소방공이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보수적으로 판단하죠. 15명 CPR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20명, 30명, 50명, 1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골든타임이 2, 30분도 채 되지도 않습니다. 그 즉시 상황이 종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과 소방은 상황 전파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감하게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조금만 더 정확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명했던 세 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를 정해 주십시오. 아니 일단 세 분 먼저 듣고. 네, 이봉학 증인부터 말씀 주십시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GT팀장입니다. 그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전면부 상황은 그 골목에 그 다수의 사상자가 넘어져는 있었지만은 그 의식이 다 있는 상태였고, 그 후면부에서 구조 작업을 해야만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그 현장에 있던 그 모든 대원을 후면으로 이동하는데 그 너무 많은 인파로 인해서 약 한 10분 정도의 그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인파, 소음, 그 다음에 그 통신 장애가 심해가지고
그 대원과 대원 간에 사용하는 휴대용 무전기로서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대원들의 그 다급한 목소리, 무전기를 통해 들어오는 다급한 목소리를 그 짐작으로 삼아서 후면부 상황이 전면부보다 심각하구나 짧게 해서 대응 1단계를 먼저 발령을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 종합방위센터 상황실장 김명식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저희 그 상황실에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소방 차량 대해서 그 충분히 소방력을 배치해서 그 현장으로 출동시켰고 그 1단계 급 발령되기까지 총 23대 구급차를 포함한 총 23대가 현장에 배치되도록 지령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서울청 112 상황실장 박규석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국민의 눈높이 기대 또 대참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대응 수준이 미흡했고 그런 점에서 유족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현재 당시에 신고를 받았을 때 저희들 생각과 외부 시각이 좀 틀릴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2시 18분에 소방 공동 대응이 들어옵니다. 소방 공동 대응의 그 내용 전달해서는 압사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을 이건 의원님들한테도 내보냈습니다만 요구 자료에 와이키키 골목 앞에 골목길에 사람들이 짧게 무질서하게 있어 다칠 것 같다. 네. 질서 유지 및 통제 요청, 부상자도 있다. 지금 질문에 답변이 계속 하시던 말씀을 세 분 다 똑같이 하시는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왜 그러냐면 이 공동 대응 요청에 56분에 22시 56분 한참 지난 다음에 112 신고가 떨어집니다. 112 신고라는 것은 112 신고 처리 지침에 의해서 바로 일선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때 내용이 여기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경찰관 더 그 정도로 보내달라, 이런 그 정도로 내용. 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세 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 사고 또 나요. 네, 또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우리 유해진.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휘팀은 22분 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해서 29분에 현장 도착합니다. 사고 지점에 31분에 들어가고요. 사고 지점에서 나오는 게 32분입니다. 5분 정도 걸려서 사고 뒷지점 37분에 도착합니다. 대략 4, 5분 구조 작업 후에 제가 뒷 상황을 봤을 때 후착한 2~3명이 CPR하고 있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15명이라고 무전 전파를 했던 거는 제가 선착했던 대원들이 구조한 사람들이 대략 15명에서 20명 정도로 가늠했던 거고 제가 구조할 당시에 CPR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CPR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전 전파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0분에 제가 2단계 발령 관련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상자가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아니라 뒤에 부분에 인파 통제가 전혀 안 돼서 빼는 사람들을 놓을 공간이 없었던 걸로 기동대고 경찰이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오지 않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을 전파했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봐요. 위기가 온 다음에 대처하는 게 늦는데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사전에 예방한다는 건 뭐냐면 최악의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건 실패했죠. 그러니까 초기 구조를 할 때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위기의 징후를 최대한 이게 굉장히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고 대응했다면 더 살릴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하신 답은 적절한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김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